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한 사람의 위대한 성과로 만들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협력하고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 우리 국민 모두의 힘으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관용과 협업의 시대를 직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불장군식 독재로는 다양한 요구를 조화롭게 수용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겁박하고 수사만 하는 권력으로는 자발적인 협업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나만 옳다는 독선으로 1 더하기 1이 3이 되고 10 이상이 되는 협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제 통치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선정을 베푸는 일방적, 시혜적 권력도 박물관으로 보내야 합니다. 국민을 가르치고 국민에게 지시하는 권력과 지도자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의 능력과 잠재력이 발휘되고 빛날 수 있도록 돕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 시대의 지도자는 전통적 리더십보다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여야 합니다. 바로 3C형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첫째, 코퍼레이션, 협력입니다. 혼자가 아닌 협력으로 함께 일해야 합니다. 둘째, 코오디네이션, 조정입니다. 복잡한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갈등을 조정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소통입니다. 일방적 지시가 아닌 열린 자세로 경청해야 하는 우리 국민은 그런 지도자를 가질 자격이 넘치도록 충분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자동차, 조선산업과 같은 전통적 제조업은 물론 ICT,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등 우리 K-컬처는 세계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 또한 촛불혁명의 민주주의로 세계가 선망하는 국민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었습니다. 여야, 진보 보수의 관용과 협업이 협력과 조정, 그리고 소통의 파트너십을 가진 지도자를 탄생시키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협업의 씨앗을 뿌려 22대 국회에서 활짝 꽃 피어나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사랑하는 선배 동료원 여러분, 여와야, 진보와 보수의 첫 번째 협업 과제는 사람이 존중받는 공정한 경제 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사회에 울림을 줬던 저녁이 있는 삶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경제민주주의와 양극화에서 사람다운 삶을 이토록 잘 표현한 문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좀 더 준비하고 조금씩 전진해 왔다면 지금 우리 경제가 이토록 어려움에 빠지진 않았을 겁니다. 세계의 흐름을 읽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우리의 산업 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불안과 절망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를 막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대규모 유통업체의 갑질을 막기 위해 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노력들이 윤석열 정부하에서 멈추어서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경제 침체의 원인을 세계 경제 탓만으로 돌리고 민생과 청년 예산, 소상공인 정책 자금과 모태펀드 예산을 대폭 삭감해 국민 각자 도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고 위기 해법입니까? 주거 안정, 교통 인프라 구축, 국토 균형 발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에 이미 수십조 원의 예산을 집행 중인데도 빈곤 취약계층은 더 증가하고 주거비와 교통비 등 기초적인 생활비를 부담으로 느끼는 국민의 일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특권 경제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속 가능한 경제에 대한 준비가 소홀한 것은 아닌지 진심으로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함께 노력해 봅시다.